안녕하세요. 뉴스인사 프라임 이승원입니다. 오늘 쇼미더민심 시간이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그리고 양태정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였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사실상 두 번이나 반려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난달 20일 그리고 25일. 그런데 내용이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거의 빈종이와 같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제일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업무 네. 보고를 하는 부처별 업무 보고 자리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각 부처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네네. 그리고 부처의 외청들까지도 함께 업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또 어떻게 해왔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제 계획들을 밝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통령의 공약을 검찰청에 있는 그 머리 좋은 검사들이 모를 리는 없을 텐데 네. 1차 업무 보고에서는 검찰개혁 그 관련 내용을 완전히 또 제외를 했다라고 하고요. 대통령과 공약과 무관한 내용을 이제 선택적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검찰청 보고를 듣다가 이제 중단하는 일이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보고 자체를 받질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도 검찰청의 업무 보고 내용이 상당히 뭐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든지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할 의지가 없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고 2차 보고에서도 이 검찰개혁 공약을 포함해서 추가 보고를 기획위에서 요구를 했는데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라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즉 대통령의 그 관점과는 정반대된 내용들을 자꾸 얘기를 네. 하고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왜 이러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그 대통령의 공약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네. 본인들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취향 저격 9대 공약 중에 그러니까 즉 검찰청에서 필요한 사안들 안표 방지 대책은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요?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약을 봐야 되는지 몰랐다, 검토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일부 공약은 들어가고 일부 공약은 대부분의 공약은 또 빠져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에서는 검찰청의 이 업무 보고와 관련돼서는 그들의 해명조차도 지금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서 이건 이제 일련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나 뭐 이진동 대검차장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전 지검장들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마치 이제 검찰청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종료가 됐으니 네. 뭐 못 먹는 판에다가 이제 똥이라도 뿌려보겠다 이제 네.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검찰청의 조직적인 반항은 아닐까 네. 이제 이런 해설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말을 빌리자면 해보자는 거죠. 이쯤 되면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뭐 이제 아직도 검찰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새로운 이제 국민주권 정부에 맞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국정 철학을 얼마큼 반영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 보고를 받아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분들은 자신들이 약간 정책을 결정하고 자신들이 네. 검찰의 뭐 권한이나 방향 같은 거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은 이제 국민이 뽑은 이제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그렇죠.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명직인 검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공약을 마치 취사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봐서는 네. 아직도 이제 검찰 권력이 바로 서지 않았다. 아직도 이제 무소불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국회에서 계속 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검찰에 대한 뭐 검찰을 미우니까 없애자는 부분이 아니라 이걸 봐서도 지금 사실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네. 정치인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나 정말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이번 국회에서 이제 검찰 입법 개혁이 어떻게 될지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네. 근데 그 검찰청 업무 보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면면도 일단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검찰 쪽에서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수위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획위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국정 과제라든지 이제 큰 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정하는 기구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묻지 않은 검사가 뭐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이 두 사람의 면면을 봤을 때는 전무곤 대검 기획기조부장, 기획조정부장, 네.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인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과거에 이제 윤석열과 함께 했던 적이 있다라든지 사실상의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바뀌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검찰에 있는 뭐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친윤 검사라고 분류되지 않는 검사는 분명히 있을 텐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물을 좀 선정해서 기획위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그냥 개혁 의지가 없었고 애초에 이재명 정부 이거는 사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자세와 굉장히 뭐 이게 유사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어제 이 보도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상 소위 그러니까 친윤 윤석열 안 묻은 사람 찾으려면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굳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한마디로 엿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느끼는 첫 느낌은 엿먹어라. 혹은 이재명 대통령 뭐 필요 없다. 우리한테 의미 없다. 우리가 선출하는 권력 아니다. 이렇게 지금 시각을 딱 정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매번 정권이 바뀌어 왔을 때마다 첫 이제 정권 초반에 힘이 막강할 때는 그래도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초반에. 시간이 좀 흘러서 정권의 힘이 뭐 빠지거나 네. 정권을 겨냥할 수 있는 사건을 자신들이 요리할 수 있는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검찰이 주도하는 전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정치 검찰들한테 늘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검찰들이 그런 어떤 관습을 답습해 왔던 기존의 정부와는 좀 많이 다른 성격의 정부고 네. 검찰을 완전히 분리하고 해체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정부라고 한다면 네.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검찰은 더 이상 가만둬서는 안 되는 개혁의 대상이 된 것 같다. 다시 한번 나쁜 크레딧이 쌓였는데 네. 양태정 부위원장님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화려하던데요. 이 전무곤 부장하고 특히 호승진 뭐 부부장 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압색할 때 네.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무공 부장 이분은 이제 사실 윤석열 씨가 이제 검찰총장 시기에 이제 대검 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제 실제 참모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검 정책기획과라고 하면은 뭐 결국 인사나 비핵 업무를 이제 총괄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요직이죠. 네, 정말 요직이죠. 네. 그 마치 법무부의 이제 검찰과장과 같은 정도의 위치로 대검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분은 이제 2020년 이제 추미애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 이제 이 뭐 판사 사찰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윤석열 씨를 이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네. 청구할 때 그때 뭐 반대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집단 성명까지도 이제 내갖고 비판을 받으신 분이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뭐 호승진 부부장 검사 이분은 뭐 아주 민주당과는 이제 연이 깊으시죠. 뭐 깊죠. 예, 네. 2022년 당시에 중앙당사 압수수색했을 때 그 당시 저도 이제 막 민주당 당사 쪽으로 뛰어가고 막 그랬었던 그러셨구나. 있어서 아주 뭐 이제 악연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재명 이제 국민주권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감정이 가질 수 없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콕 집어서 보낸 거잖아요. 보고하라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정부 초기고 그래도 이제 국민의 지지율이 아주 높을 때니까 뭐 좀 보통 그러면 이때는 그래도 최대한 맞추고 공약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의 상례였는데 그러니까 척이라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죠. 네. 사실 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뭐 이제 국정기획에 왔다는 뭐 그 부분도 화가 날 일이지만 그걸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정말 저는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빨리 개혁법안 빨리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야 네. 아예 딱 법제화 시켜놔야 네. 이게 뭐 사람이 어떤 하더라도 이제 바뀌지 못하게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뭐 네. 제가 너무 상식적인 기대를 검사들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심지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물론 저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정식으로 되고 그 이후에 부처를 장악하고 검사들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 정성호 장관이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다만 그제 있었던 법사위에서 이제 여러 장면들을 봤을 때 신임 법무부 차관마저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제 대답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좀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네. 많았었거든요. 네. 뭐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면밀히 살펴봐서 내린 결론이다라는 식으로 마치 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수사가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다거나 네. 대통령이 재판을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지 혹은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 수사를 더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헌법 관련된 의견을 차관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쪽 사항을 검토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식의 대답을 이재명 정부의 신임 법무부 차관이 한다는 거는 아직 검찰 때가 덜 벗겨진 사람들이 있고 네. 정치 검찰의 습성이 남아있는 그 방증이라고 봐서 네. 사실 이 보도도 봤을 때 제가 분노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기회마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 보도는 네. 저는 이제는 뭐 물론 고위급 인사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인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잘 옥석 가리기를 아마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없는 데다가 선택적으로 이제 취사 선택하고 보낸 메신저들도 0. 지금 기준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고 저도 그 차관 얘기 듣다가 보니까 전 정권에서 온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변을 너무 못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답답해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네. 지금 어떤 정부의 법무부 차관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한마디. 호통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본 건 아닌데 네. 요목조목 아무튼 물어보는 대답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차관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네. 나가겠다라는 건지 그만두겠다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의 모습이어서 네네. 그냥 국민의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랬죠. 네. 일단 부위원장님, 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어제 이제 퇴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임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먼저 연락을 했나 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대통령실에 먼저 연락해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비공개로 이제 자기 이제 사임식 같은 걸 이제 치렀죠. 근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분이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지만 그래도 원래 사실 검찰이 그동안 많진 않지만 존경을 받았던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권력의 이제 뭐 하수인 앞잡이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독립성을 좀 네. 지켜가면서 하시는 검사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해주길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많이 못 미쳤죠. 특히나 이제 그 윤석열 씨 그 구속 이제 취소에 대한 이제 즉시항고 포기 전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검찰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정말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약간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이걸 즉시항고를 포기해서 윤석열 씨를 저렇게 막 돌아다니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비아폰 사용 통화 민정수석과의 비아폰 통화라든가 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뭔가 이제 모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혐의나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해명도 못하고 또 이제 사실 검찰총장이 뭐 당연히 이제 뭐 국민주권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조기에 이렇게 퇴임해 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그건 사실 뭐 정부나 권력에 바뀌지 않고도 이제 검찰 독립성을 지키라는 걸로 입법을 시켜놓은 건데 취지는 그렇죠. 근데 네. 이분은 이제 뭐 그런 검찰 독립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법대로 했다는 그런 느낌도 주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퇴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검사들의 DNA와 하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저께 있었던 그 오후 3시에 그 입장문 뭐 한 234자 된다고 하죠. 그 짧은 입장문도 심우정 다 왔습니다. 심우정이라는 인간 자체가 네.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전투력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살아남았던 정치 검찰의 저는 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카멜레온처럼 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입장문도 사실은 뭐 저는 심우정다웠다고 보고 네. 퇴임사도 마찬가지로 심우정다웠다고 보는데 그 입장이나 퇴임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검사들과 하나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뭐 국민의 기본권 얘기를 하고 이 수사기소 분리와
이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심우정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작용이다. 지금 3년 반 동안 했던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기대와 얼마나 이게 부합이 된 것일까요?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내 후배들 이렇게까지 나를 드자비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릅니다. 네.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즉시항고 포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지금 그 개인에게 드리워진 의혹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인천지검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검찰총장으로 넘어오기까지 과연 그 어간에는 혹시나 세관 수사 무마 의혹에 본인이 개입을 한 것은 아닌가 이제 이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더불어서 저는 심우정의 딸인 신민경 특혜 채용 비리 의혹도 네. 마찬가지로 수사의 대상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저 기사를 찾아봤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차원에서의 법불 악위에 해당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모습이라는 건 관짝의 못을 받게 만든 사람이 심우정 본인이라는 거를 모르진 않을 텐데 이렇게 네. 뻔뻔하게 무슨 뭐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 2%의 글을 올리고 나가는 마당에 이제 뭐 본인 잘한 게 있다라는 듯이 입장문을 밝힌다는 게 저는 너무 인간으로 대접하기가 힘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대통령실의 사의를 밝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중한 제도 개혁을 언급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어제 그 이제 퇴임사에서도 소위 말하는 뭐 정상적 역할 그 폐지는 옳은 길이 아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은 국가의 100년 대계다. 신중하게 설계돼야 된다. 정말 공자님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그 기자가 이 심우정의 발언을 전하면서 작심 비판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작심 비판이에요? 작심 비판은 옳은 말을 할 때 그리고 날카로울 때 이게 작심 비판인데 그 기자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퇴임사. 이거는 끝까지 뭔가 방해하겠다. 혹은 뭐 작심 비판이 아니라 거의 하소연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 뭐 전체적인 말씀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네, 됐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와닿거나 정말 비판을 해야 될 점은 뭐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제 입장문에 써 있었어요. 근데 네. 결론은 이미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 입법기관에서 이미 정해서 네. 검찰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개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이 검찰 공무원들의 일인 거죠. 근데 마치 이거를 무슨 자신들도 이런 개혁이라든 이런 무슨 결론을 정하는데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럴 거면 국회로 가서 정치를 하셔야죠. 왜 이게 그러니까 결론을 정하는 검찰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이미 국회에서 네. 민의를 합해갖고 만들어 놓는 거고 그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검찰이 뭔가 결론을 정하고 이제 그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너무 궁금하실까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답이 무엇인지 저희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 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네. 우리 추석이 10월 초인가 그렇죠? 네, 네. 지금 달력을 보니까 좀 긴 연휴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분들 말씀을 종합하면 9월 말쯤에는 해결 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검찰청은 해체가 되는 것이고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그대로 검찰 개혁 방안을 아마 추진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당 대표 후보들이 어제 이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네. 공정사회 포럼에서 네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뭐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속 시원하죠. 네, 속 시원한 것이고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정치 검찰들과 검사들에 대한 어떤 이 분노를 좀 그나마 좀 식혀주는 모습이 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어떤 의지와 속도전이라는 것은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네. 아주 빠르게 이제 자신이 어떤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저돌적인 모습을 네. 민주당이 함께 보여주는 건 아주 뭐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공소청을 신설하거나 중수청을 신설하거나 이제 큰 틀의 어떤 이런 계획들도 어제 밝혔다고 하고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자리라고 해요. 제가 네네. 어제 여기 가셨던 현직 의원들 몇 분을 만나서 실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언론의 관심도 높았지만 의원들 관심도 굉장히 높아서 아, 그래요? 실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형사실습법의 체계를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민주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열렬히 논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약이기도 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뜻이 같지만 저는 이 검찰 개혁은 네. 입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당연히 국회에서 제도로서 또 이제 법안으로서 손을 봐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서요.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보도를 봤는데 네.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K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KBS에 당시 진행했던 그 시사 담당하시는 앵커가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거는 허언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더군요. 네, 허언이란 단어를 쓴 것 같더군요. 허언이라고 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허언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허구에 가까운 사실을 그렇죠. 늘어놓는다. 네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 얘기인데 저는 한번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당 대표들이 공이 두 사람 모두 다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3개월 안에 추석 전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럼요. 검찰은 이미 앞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게 검찰이라는 명패를 그대로 두고 보지도 않을 것인데 왜 허언이라고 접근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봤으면 좋겠고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뜻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방송 내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또 네. 글을 쓰시면서 예. 이 KBS 앵커와의 어떤 공방 상황을 전해 주더군요. 아마 네. 보시면 약간 통쾌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 공방 보시면. 네. 한덕수 전 총리 얘기해 볼까요? 어제 소환돼서 이제 여러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경찰에서 불러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이미 피의자 신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여러 가지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거는 거의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과연 이제 사실 절차가 지금 엉망이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제 비상계엄이었는데 네. 그때 이런 비상계엄에 과연 이제 뭐 협조를 했는지 윤석열 씨와 같이 공모하고 협조했는지 그리고 사실 뭐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를 이렇게 어쨌든 형식 외관만 갖추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 비상계엄을 문제 없도록 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제 그게 가장 주 쟁점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비상계엄 뭐 근데 이분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죠. 뭐 왜냐하면 사실상 뭐 윤석열 씨가 이제 탄핵 소추 이후 파면될 때까지 정지된 상태에서 네. 사실상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사실 행동은 누가 봐도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뭐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라 막 이런 행동도 했지만 주변에, 네. 실제로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행동 그리고 5월 1일 날 이분이 사임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대선 출마회견을 하고 네. 또 얼마 그 국민의힘에서 그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그 네. 1시간 동안에 뭐 30몇 개 서를 갖다 낸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려면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가장 핵심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어떻게 이제 국무회의를 과연 국무위원들을 강제로 참여시킨 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일단 중점적 수사 대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계엄 당일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약간 처음에 이상하다 싶었던 것들이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CCTV를 통해서 확인돼서 아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다 거짓말이었다고 다 생각하시면 거짓말이었다? 됩니다. 아 그게 차라리 편하군요. 예, 그게 사실 편하고 사실은 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분들, 내란 국무회의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네.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분들, 모르고 왔던 분들, 뒤늦게 비상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소환이 된 분들, 네. 실장들을 통해서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수행실장을 통해서든 뒤늦게 이제 참석을 했던 분들, 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유상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제 소환돼가지고 조사받은 이유가 바로 그런 대목이잖아요. 네. 네. 근데 거짓말하지 않은 부분은 뭐 국무회의라고 받아들이기엔 조금 어려운 아주 짧은 국무회의였다라는 그런 언급은 내란의 동조자들이나 네. 직권남용의 피해자들이나 네. 동일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한덕수로 따지면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CCTV 문건 같은 경우에도 아니 뒷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집에 가서 알았다 이런 진술이었잖아요. 네네. 이런 증언이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경찰의 특수본의 CCTV 확보를 통해서 드러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집무실에서 윤석열을 만나고 네. 나와서 문건을 들고 여러 건의 문건들을 들고 있던 게 CCTV에 잡힌 그랬나 봅니다. 거잖아요. 네. 이거는 완전 진술과는 배치되는 내용이고 네. 조사의 시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장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14시간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에서 선포 이후에 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네. 또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과정에서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이 모든 사실관계들을 다 인지했었고 네. 그 계엄 선포문에 담긴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자신은 이것을 뭔가 방조하거나 방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입을 하고 관여를 동조하고. 했고 동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명백한 사실관계들이 나오고 있다,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이상민 그리고 박성재 더 나아가서는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앞으로 내란의 동조자로 수사를 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후에 이제 계엄 선포문을 서명하고 폐기하는 것도 이제 일정 부분 증거인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다시 소환될 가능성 혹은 금명간의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저는 뭐 즉시 체포가 되거나 네. 긴급 체포가 되거나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뭐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봐서요. 지금 원래는 윤석열이 먼저 1호 구속이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1호 구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 이제 불렀던 왜냐면 11명 그 숫자를 채워야지만 정족수가 돼야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계엄을. 그래서 전화를 막 돌렸나 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이었는데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날 모였던 사람들은 말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조태열 장관 스스로 주장하듯 말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 그냥 그 보고 있거나 한마디로 방조하거나 혹은 누군가는 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특검이 밝혀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딱 떨어지게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구속 수사를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이 경우엔 증거인멸, 그러니까 네. 말 맞추기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당시 이제 뭐 비상계엄 그걸 하기 위한 국무회의 당시 뭐 그걸 뭐 동영상 녹화나 이런 뭐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나 전화를 받았던 그런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데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연락을 하고 네.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춰버리면은 사실 혐의가 묻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뭐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어쨌든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 흥미로웠던 게 이제 특검 대변인 요즘 계속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문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말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말린 사람은 피해자 아니냐. 윤석열로 인한 피해자 이제 이런 취재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국무위원들을 윤석열 씨 직권 남용의 피해자로 보냐 했더니 이 특검 대변인이 확인해주기 어렵다. 일단 여기까지 했고 통상 직권 남용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범죄를 구성한 한마디로 저지른 경우에는 피의자로 볼 수 있다.
근데 여기 딱 떨어지는 게 한덕수 씨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뭐 지금 당시 뭐 윤석열 씨는 뭐 오래 전부터 사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네. 사실 뭐 한덕수 정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덕수 총리가 뭐 전 총리가 이제 사실상 국정 전반을 이제 좌지우지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아니었어요? 그분은 더 이게 더 위에가 얘기하셨군요. 더 이제 네, 죄송합니다. 네. 최고 존엄이었고 예, 예. 최고준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사실 이런 뭐 국무회의 같은 게 열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의장이 되지만 사실상 국무총리가 이런 안건도 그 제안을 하고 이제 제청하는 경우 인사 같은 경우도 제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실 한덕수 총리를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사실 이 최소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그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회의의 불법성에 있어서는 정말 그 키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기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특검보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찍이 JTBC 보도를 보면 내란 동조자와 직권남용의 피해자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투트랙으로 수사를 하면서 진술에 퍼즐 맞추기를 하는 수사 방식이 뭐 일찍이 보도가 됐기 때문이고요. 네. 다만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즉 내란 동조자들과 일부라도 어떤 이 내란의 협업 관계에 있었다라는 뭐 사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나는 정말 이 비상계엄에 대한 그 어떤 단어 하나조차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가봤더니만 회의가 끝나 있더라. 혹은 이 계엄 선포문이라는 것도 나중에 사후에 내가 알게 됐다라더라. 네. 이 정도의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한덕수의 진술과 겹치거나 네. 혹은 한덕수가 정말 진실을 이야기를 해서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나중에 내란 동조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조사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가 튀어나오면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참고인 정도로 볼 수 있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들, 즉 뒤늦게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왔다라든지 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아서 뒤늦게 또 집무실에 왔다라고 알려진 이런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도 만약에 내란에 가담한 일부의 행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쇼미더민심 시간이었고요. 박영식 에디터 그리고 양태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